당신이 긍정학원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시크릿에 관심도 없던 나는 왜 학원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조나사라프의 책 부의 해답을 통해 뇌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이다. 깨달은 내용을 짧게 정리해본다. 마음속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두 개의 세상에 살고 있음을 명심하라. 뇌는 우리가 보이는 세상 및 보이지 않는 세상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들 세상과 연결해준다. 운전을 하는 동안 너무 깊은 생각에 몰두한 바람에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느새 집에 도착한 경우 어떻게 집에 제대로 찾아올 수 있었을까? 모두 습관의 힘 덕분이다. 습관은 어떤 일을 반복해서 할 때 그 과정을 완벽하게 반복하기 위해서 굳이 의식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행위를 반복해서 할 때 생성되는 그 어떤 것이다. 습관은 육체적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국 생각의 습관이 된다. 생각의 습관이 오래 지속되고 반복되면 태도나 믿음이 된다. 습관과 믿음을 바꾸고자 한다면 이 습관과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이 습관과 믿음이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식적인 뇌는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적인 뇌에서 이 작업을 해야 한다. 뇌의 권력 중심은 무의식적인 뇌에 있다. 사람의 습관을 기억하는 일이나 어떤 작업의 성취가 일어나는 곳도 바로 이곳이다.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들을 통제하는 곳이 바로 무의식적인 뇌다. 무의식적인 뇌는 전체 뇌 용량의 83%를 차지한다. 의식적인 뇌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작동한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식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목표 설정은 잘하지만 그 목표를 쉽게 달성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의식적인 뇌는 과거와 미래를 인식하지만 무의식적인 뇌는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도 하지 않는다. 무의식적인 뇌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것이 현재에 일어난다. 당신의 무의식적인 뇌는 모든 것을 현재로 인식한다. 시각화하는 문장을 반드시 현재 시제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당신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재훈련시키는 것은 두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당신이 믿음으로 가지고자 하는 생각을 일단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둘째, 이 생각을 무의식적인 뇌에 체계적으로 각인시킨다. 의식적인 마음의 자랑거리는 의지력과 상상력을 사용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게 바로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이다.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의식적인 생각을 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고 광을 내서 무의식적인 차원으로 넘겨주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의 차이다. 목적을 달성하려면, 즉 소망하는 일이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려면 우선 의식적인 뇌와 무의식적인 뇌 둘 다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뇌는 1초에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한다. 하지만 사람은 약 2,000개밖에 인식하지 못한다. 당신이 어떤 정보 하나를 인식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의식의 뒤편에서 약 2억 개의 정보를 따로 더 처리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것과 보지 않고 건너뛰는 것을 뇌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판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을 자든 깨어있든 가리지 않고 평생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이루어지는데 이 판단을 하는 주체는 망상활성화 체계 RAS이다. 만일 당신이 원하는 어떤 선명한 상을 하나 만들어두면 RAS는 이상과 일치하는 어떤 것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검색한다. 시끄러운 술집에 있을 때에 당신에게서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어떤 단어가 당신의 귀에 들린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창고를 잠시 남에게 세놓고 싶다고 한 말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이 어떤 창고를 한두 달 동안만 빌려야 할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그 수많은 소음 속에서 유독 그 말이 들리는 놀라운 일은
RAS가 필요로 하는 소리만 골라서 의식 안으로 밀어넣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RAS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예로 이 RAS는 시각화를 위해 비전보드에 붙여놓았던 그 사진 등을 무의식 속에 각인시킨다. 만일 RAS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부지런하게 어떤 목표를 좇는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연결점과 퍼즐 조각들은 RAS 그물망을 그냥 통과해버려서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RAS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프로그래밍 해두었다면 RAS는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포착해 의식에 밀어넣을 것이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이 계속 나타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 문제든 애정 문제든 건강 문제든 혹은 다른 어떤 문제든 간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RAS를 프로그래밍해 두었는가? 삶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불행한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문제들을 검색어 삼아서 RAS를 작동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뇌는 정말이지 엄청나게 유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아주 작은 비관적인 생각이 얼핏 뇌리를 스치기만 해도 잘 훈련되어 있는 당신의 RAS는 2억 가지의 긍정적인 증거들을 내팽개치고 단 하나의 그 부정적인 증거를 당신의 의식 안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믿음과 결합할 때 결국 진짜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말이다. 돈 문제나 사업 문제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RAS는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어떤 관점을 강화하는 증거나 자원을 찾아 나선다. 만일 그 관점이 긍정적인 것이 아닌 부정적이면 당신이 찾고 강화하고 증폭시키는 증거와 현실 역시 정확하게 부정적이다. 걱정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RAS에 의식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쯤 되면 긍정 확언을 해야 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찾았으리라 생각된다.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도록 RAS를 훈련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RAS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성취감, 그리고 기쁨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가려낸다. 어떻게 하면 뇌신경망을 재조정해서 새로운 믿음에 걸맞은 새로운 습관을 가지도록 할 수 있을까? 당신이 설정한 목표와 소망들을 당신의 무의식적인 뇌의 신경 양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두뇌 재조정이라는 과정을 개발했다. 이 과정은 날마다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사람들이 하지 않을 뿐이지 결코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다. 해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두뇌 재조정 6단계. 수정처럼 선명한 새로운 비전을 세워라. 다시 말해, 당신 인생의 강력한 재정적인 비전을 세워라. 비전을 큰 소리로 선언하고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져라. 긍정적 기억을 이용하여 뇌 속 신경회로를 바꿔라. 신경회로 변경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라. 비전보드, 청각 자료 등등. 날마다 하루에 3번 30분씩의 명상으로 무의식을 훈련하라. 오디오 영상 등 신경공학 기술들을 활용해 비전을 각인하라. 이 과정을 3에서 4주 동안 계속 반복한다면 나사의 실험처럼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신이 만지고 읽고 바라보는 그 새로운 영상들의 무의식적인 경험은 어느새 생각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으며 뇌에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신경회로를 만들어낸다. 멋진 생각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소망하는 목표들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뇌에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각인이 된다. 그리고 RAS는 그 새로운 실체들을 강화하고 지지하는 자원이나 입력 정보를 찾으려고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로 돌입한다. 무의식적인 뇌는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상한 것에 대한 기억까지도 가지고 있다. 무의식적인 뇌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던 경험과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인 뇌는 실제 일어난 사건과 상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구분하지 못한다.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든 아니면 상상 속에서 일어났든 상관없이
뇌에 더욱 깊이 각인된 기억은 그렇지 않은 기억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각인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기억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규정하는 것은 반복과 충격, 두 가지 요소이다. 반복은 간단하다. 어떤 행동을 단 한 차례만 해서는 그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지 못한다. 동일한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만 그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진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는 언제나 무의식이 이긴다. 의식적인 언어적인 뇌와 무의식적인 비언어적인 뇌 사이의 관계도 똑같다. 지금까지 부의 해답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하여 우리에게 왜 긍정확언이 필요한지, 단순히 긍정확언을 통하여 운을 끌어당기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확언을 통하여 스스로가 어떻게 변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각자의 삶 속에 어떤 영향과 결과로 살아가게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